안녕하세요. 자, 전체 프린트 가져오셨죠? 예. 자, 거기 전체 프린트 한번 펼쳐봅시다. 자, 그 키9 보니까 무슨 신청이 나와요? 키8 안 했어요? 예, 키8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키8이 뭐 집합 건물 등급인가요?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집합 건물 등기부는 어때요? 매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뭐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몇 부분이에요? 이렇게죠. 네 부분이에요. 네 부분. 근데 이제 네 부분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그러면 여기 네 부분 자기가 쓸 수 있는지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요 상단과 하단을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상단은 뭐가 들어갈까요? 상단은 하단. 우리 집합 건물은 특수해요. 상단은 건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상단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뭐가 들어갈까요? 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전유 그렇죠. 전유 부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여기도 마찬가지 상단. 그럼 상단은 뭐 상식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겠죠.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하단은 뭐가 들어가냐? 하단은 대지감 표시가 들어가요. 대지감 표시. 자, 대지감 표시는 각계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지감 비율과 대지간의 종류가 이제 기록되고요. 종류, 대지간의 종류와 비율.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일반 등급하고 똑같아요. 같고, 그다음에 얼구 이렇게 해서 집합 건물은 그럼 뭐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거 봐봐요. 집합 건물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얼굴을 둔다. 어때요? X.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 된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외우려고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요. 봐봐요. 여기 이제 5층 이상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한동. 그럼 요 전체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요게 표제부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요게 무슨 부분이죠? 요게 전유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면 표제부가 그러면 몇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건물, 그다음에 뭐예요? 각계 건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고 얼구. 일반 등기부는 어떻게 나눠지죠? 표제부, 각고 얼구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뭐가 있어요? 한동 전체가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원래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요거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건물. 요거는 또 토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집합 건물을 생각한다면 건물 등기부 10개를 두고 똑같은 토지 등기부를 10개를 두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상단에 대해서는 건물이 들어가 상단은 건물, 하단은 뭐예요? 땅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삼성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요 옆에 이제 대우 아파트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부분은 뭐가 된 거죠? 삼성 아파트 대지간의 목적이 된 거, 전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무슨 아파트죠? 대우 아파트 전체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이제 하나 그리면 5층짜리 그러면 요 밑에가 바로 뭐예요? 각계 땅, 대지간 표시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계 땅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요?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이 기록된다라는 거. 그러면 또 이렇게 출제돼요.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요? X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지권 비율과 종류는 어디에 기록된다? 대지권 표시란. 참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최소한 아무리 공인중개사를 특히 공시를 개무시하는 한 있더라도 지금 이걸 개무시합니다. 뭘 개무시해요? 자, 공시하고 세법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맨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공법에만 공법. 공법은 안 되는 데에도 왜 초점을 맞춰요? 공법은 몇 점만 맞추면 돼요? 40점만 넘기면 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쪽에 어차피 공법은 뭐예요? 저희가 45점에서 50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예요? 특별한 그렇게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50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까락이 나와서 그동안 해야 된다는 그 맹점인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을 한번 해봐요. 점수 진짜 고득점 나와. 한 번 딱 잡아놓으면. 근데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네. 또 특히 이제 요것만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이것만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어머 무서워하잖아요. 요것만 보면 애게게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적은 투자를 많이 하면서 등기를 투자를 하면서 점수가 안 나요. 엊그제 이제 물어봤어요. 자, 지금 등기가 어렵대요. 그럼 투자를 몇 번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고 나서 어렵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해봐요. 해보면 옛날에 의정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공시하고 세법을 전략 과목 잡은 사람 이 정도 점수는 나오더라고. 최고 점수. 그러니까 투자를 한 만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봐봐요. 자, 지적은 자기가 이제 만만해서 하는데 세법도 만만해요? 아니에요. 세법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세법도 세울 얼마나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한번. 그러니까 세법도 만만치 않던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등기는 조금만 투자하면 등기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머릿속에 완전 고치고 가야 돼. 그럼 집합건물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올고 상단 전체 건물,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뭐예요?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이렇게. 그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써놨으니까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걸 한번 줄을까 봐요. 공통점 뭐예요? 대지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을 꺼놓고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예요. 자, 책을 읽으면 대지권 등기가 나오는데 대지권 등기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잖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뭐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는 어디?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 등기부일 때는 좌측 우측이었지만 지금 전산 등기부는 상단 하단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숙지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가 뭐냐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여자, 여기 남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혼인신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혼인신고 하는 거야. 혼인신고. 그러면 여기 옆에다 대지권 등기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아파트 하나 이렇게 5층짜리라고 하나 딱 그려놓고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를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혼인신고한 게 바로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건물하고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건물에서. 화살표를 잘 봐봐요. 건물이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 건물 하단부에 기록되거나. 그러면 대지권 등기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예요? 읽어봐요. 건물이죠. 건물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공통점은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그래서 신청,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뭐예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대지권 등기는 각고 얼굴에 기록된다. 어때? X. 각고 얼굴가 아니라 어디에? 표제부에 기록되는 표제부. 어디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묶어놨으니까 어때?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쪽에서 잡아당기면 뭐 이태이태 하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또 혼인신고를 하나 해놓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묶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설표를 하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대직간 뜻의 등기야. 대직간 뜻의 등기. 대직간 뜻의 등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직간 등기,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직간 뜻의 등기야. 그러면 대직간 뜻의 등기는 어디냐?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토지. 그래서 토지에 기록되는 거야. 토지. 그러면 자 해당구에 해놓습니다. 해당구. 그래서 해당구는 뭐냐? 갖고 얼구야. 다음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대직간 뜻의 등기. 이게 자주출이래요. 대직간 뜻의 등기는 해당구에 기록돼. 갖고. 소유권이면 갖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에 기록되거든. 이거 한번 읽어볼래? 뜻이 들어가면 99.8%는 바로 직권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거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또 읽어봐요. 토해, 직주.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집합 건물이 이제 여기에 정리가 안 되면 전부 뭐밖에 안 들리느냐? 대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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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직간. 지겹다 그럼 대직간. 자,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대직간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검표, 신주, 대직간 등기. 이렇게 대직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면 한당 전체 표제부. 자, 그러면 대직간 등기 이렇게 하면 대직간 표시. 대직간 표시는 어디? 전이의 부분의 표제부 하단 이렇게 기록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직간 등기하고 대직간 뜻의 등기가 이제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건물의 토지. 건물. 이거는 뭐죠? 토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거. 대직간 뜻의 등기는 뭐예요? 토지. 이거는 건물이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잖아. 요거는 토지 건물이고 요거는 토지죠. 그렇죠.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이게 접수번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직권 등기하고 대직권 뜻의 등기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번호.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딱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시험 보려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직권 등기,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직권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럼 어디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직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토해 직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이 해가 뭐예요? 소유권이면 해당구, 소유권이면 갖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 직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얘네들을 노리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의 윤곽은 최소한 이거는 숙지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거는 머릿속에 윤곽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활용을 해 먹어봐요.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쓸 필요는 없고 이제 활용을 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직권 등기 전이야 후에. 전 혼인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헤어질 수 있다 이 소리야.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대직권 등기 후라면 혼인신고 했어요. 그러면 대직권 등기 후라면 그때는 뭐예요? 분리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측면이 하나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직권 등기 후 이제 잘 봐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대직권 등기 후 혼인신고 했죠. 여기 잘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건물만 소유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죠. 자, 여기는 만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놔서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렇죠. 여기 만이라고 해놨죠. 만이라고 해놨으니까 이제 봐봐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는지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라고?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된다는 전제 요건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만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뭐가 들어가면 틀릴까요?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처분. 건물만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그럼 봐봐요. 건물만 전세권은 돼야 안 돼? 돼요.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없거든. 사용, 수익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만 임차권은
돼요. 임차권도 사용수익만 있거든. 그럼 건물만 저당권 돼요, 안 돼? 안 돼.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거든. 건물만 건저당 안 돼요. 저당권도 처분 권능이 있거든. 건물만 가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가등기도 본등기를 실행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럼 건물만 가압류 돼야 안 돼? 안 돼.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건물만 가처분 돼야 안 돼? 안 돼.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강제 이혼시키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냐 이거죠. 기분 나쁘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원리겠죠. 대지권 뜻의 등기 전이야. 그러면 전이라면 뭐예요? 혼인신고했어 안 했어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처분 가능하다는 거야. 대지권 뜻의 등기 후 그러면 돼야 안 돼. 이제 혼인신고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만 저당권 설정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토지만의 저당권은 토지만의 소유권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토지만의 전세권은 돼요. 왜 그럴까요? 사용 수익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요것만 잡아놓으면 일단 5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생각하면서 그 밑에 키 뭐예요? 8을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장 기본 우리가 마지막 제주에 한번 배워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이제 포인트를 잡아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담 뭐가 들어가죠?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가로 2번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저저저. 가로 1번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자, 상단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표제부죠. 그럼 접수일자는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접수일자. 공부 안 하네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죠. 그래서 1번에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접수 현일일은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일단 소재 지번 줄 한번 닦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을 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 소재, 지번, 지목, 특히 이 지목을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등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건물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땅에 기록돼야 되나? 땅이 어딘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걸 딱 숙지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로 1번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마찬가지. 접수 연월일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특히 동그라미 2번의 가로 안에 봐봐요. 소재 지번은 뭐야? 기록되지 않는다. 그걸 좀 잘 체크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의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1처제죠. 그럼 봐봐요. 여기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여기는 소재 지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이것만 여기에 기록되니까 여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칵 박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뭐가 나오죠?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다시 한번 잡아놓고 특히 이제 동그라미 5번과 관련돼서 해당 구분 건물만의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찾았어요. 자, 요거 한번 잘 봅시다. 별도 등기 있다는 뜻, 요거 형광펜 닦아놔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뭐냐? 잡아봐요. 요거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도시개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A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A 집에 뭐가 저당권이 하나 설정이 돼 있어서요. 근데 이제 딴 사람은 다 이제 뭐야 이주비 받아서 돈 다 챙겨줬는데 이 사람은 뭐야 이주비를 받았는데 지금 은행에다 돈을 안 갚아. 갚아라 그러고 이제 건물이 부셔졌어요. 이제 부셔졌어요. 자, 이제 아파트를 한 채 됐어요. 자, A가 여기 입주했어요. 근데 아까 은행에 돈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여기다 설정해야 돼? 건물 전체다 설정해야 돼?
A 부분에 설정하죠. 그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럼 건물에 기록했어요? 토지에 기록했어요? 건물에 기록하는. 그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고 형광펜 써놓고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써요. 자, 건물이네. 건물. 건물 부분. 자, 그러면 전체예요? 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그래서 건전. 건전이에요. 자, 별도 등기 뜻이 들어갔으니까 직권이네.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부분.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 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그렇죠? 이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묶어주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은 대지권 등기란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도해직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직주.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하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이 부분에 해놓는 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뭐예요? 건전직주. 이렇게 해서 이제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구조상 공용 부분 줄 한번 잡아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죠.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사항이 아니고.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를 지칭하죠. 등기사항입니다. 다음 뭐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만 둔다.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계약상 공용 부분은 있어요. 니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또 까먹었다. 사실의 등기고. 사실의 등기.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계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를 했어. 그 옆에다 폐지라고 한번 써봐요. 폐지. 만약 폐지하면 표제부를 문 닫았죠. 그럼 각구를 새롭게 개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설하죠.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하면 뭐가 발생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살을 조금 붙여놔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 발생. 계약상 공용법은 폐지에 대해서는 각구를 새롭게 개설해 주어야 되거나 그럼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그래서 지체 없이 발생하는 거야. 지체 없이.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거거든. 지체 없이.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요. 계약상 공용부는 뭐만 준다? 표제부.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뭐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했어. 그럼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 줘야 되거든. 그때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 준 게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그럼 계약상 공용부의 폐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때? X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전유분의 각구 및 얼구. 거기 나와 있죠. 특히 이제 각구 얼구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특히 4번이 되는 거네. 동그라미 4번. 등기원임 연월일.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중요해요. 보전 등기. 보전 등기의 경우는 없음으로 두지 않는다. 보전 등기는 무슨 취득이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요.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요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 돼. 야, 그러면 요 정도 잡아놓으면 한 50%가 이제 끝난 거예요. 집합 건물. 근데 이게 안 되면 전혀 안 돼.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은 전부 뭐밖에 안 들리느냐? 집합 건물은 대지권밖에 안 들려요. 그럼 자, 이제 봐봐요. 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 마지막 주에 또 한 번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순간 깨끗하게 집어지면 안 돼. 이게 문제점이야. 자, 집합 건물 등기부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집합 건물 등급은 네 부분이야. 저번에도 찍어줬듯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스케줄을 밥상을 차려놔야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걸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이럴 것도 없어. 전체 건물,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전체 땅. 그게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윤곽을 잡아놓으라고.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검표, 신주 이렇게 묶어놓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토해, 직주. 그러면 이 부분을 해놓는 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럼 뭐예요? 전, 직주. 그렇게 딱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 정도만 하면 50%가. 어떤 문제도 자기가 풀어가는데 뭐 큰 애로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문제 자체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빌어요. 빌어요 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요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해놓고, 자, 오늘은 이제 뭐예요? 자, 전주에 받았던 뭐예요? 자, 프린트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맨 앞 페이지에다 한번 써봐요. 맨 앞 페이지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등기 절차 총론 본인데 왜 이 부분이 안 되느냐. 그러면 맨 앞 페이지에다 이렇게 한번 밥상 차려놓고 가라고. 봐봐요. 일단 그 위에다 이렇게 5개를 써야 되는데 이걸 딱 요거 제가 해달라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시 맨 앞 페이지에다가 자, 전주에 나왔던 프린트 게시. 자, 게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제 당사자 이렇게 봐봐요. 당사자가 게시하면 뭘까요? 이게 신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 신청. 이렇게. 자, 그러면 관공서가 게시하면 뭘까요? 관공서가 게시하면 이거는 촉탁 등기. 직권이 아니라 촉탁. 그렇죠. 촉탁. 자, 그러면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뭘까요? 직권. 그러면 직권 등기가 여기 숨어 있었네. 자, 법원이 게시하면 뭐예요? 명령 등기가 돼. 명령 등기. 이거는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사자 게시 뭐라고요? 신청, 관공서 게시, 촉탁, 등기관 게시, 직관, 법원이 게시하면 뭐예요? 명령.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요 두 개를 앞에다 깔끔하게 묶어요. 다른 색깔로. 이게 뭐예요? 원칙. 이게 뭐예요? 애외. 자,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애외. 그래서 여기에 직권 등기가 걸칠 덩어리야. 그리고 직권 등기를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요 A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지금은 뭡니까?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A라는 의미는 뭘까요? A라는 의미는. 자, 여기 밑에다 써요. 이게 법률 규정이야. 자,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가요, 밥상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게시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딱 이렇게 게시라는 밥상을 딱 챙겨놔야 돼. 우리가 게시라는 밥상에 뭘 이제 나열을 하는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당사자, 이제 게시를 빼버려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여기죠. 그럼 봐봐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보면 봐봐요.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 등기관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밥상을 하나 차려놓고 갈 게 있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를 줄을 꺼놓고 이렇게 당사자 신청을 준용이라고 써요. 준용이 뭐예요? 준용이. 그대로 뭘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이 있네.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말하죠. 준용하죠.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랑 공동 신청에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자꾸 잡아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그럼 제가 봐봐요. 자, 나머지는 이제 쓰지 말고 이제 약간 한기를 숙지를 이제 이해를 하다가. 전화표본 압류 어디에서 해요? 세무서에서 하잖아. 세무서. 세무서를 세자로 건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제일 우리 형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가압류 등기거든.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거든. 그럼 법원으로 간다. 무슨 신청일까요? 그러면 안 돼. 가압류는 뭐예요? 이의 신청이 없잖아. 이의 신청이 없으니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항상 요게 이제 우리 형님들이 다 한 거어요. 이 신청이 있을 때만 무슨 등기다? 명령 등기가 돼. 이제 법원이 오면 요걸 봐봐요. 기회. 이 신청이 붙었다 그러면 명령. 이 신청이 없다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적탁 등기. 그러면 촉탁 등기의 종류와 그다음에 뭐예요? 촉탁 등기의 종류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 부재화 되잖아. 그러면 하천 부재화 되면 어디에서 연락이 가요? 지적소관청. 제자로 건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촉탁 등기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법원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법원은 뭐예요? 이 신청이 붙으면 뭐예요? 명령 등기. 이게 없으면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28회 때. 자, 촉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관공서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출석주의가 면제가 되거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편으로 송부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그러니까 자꾸 의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미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이제 까먹으면 제가 500원 드릴 테니까 절대 좀 까먹지 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밥상을 딱 챙겨놔야 돼. 이걸 챙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써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밥상을 차려놔야 돼. 당사자 신청의 종류가 있어. 그럼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또 혼자 가면 단독 신청.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신청. 자, 시험은 그러면 A에서 나와요? 원칙에서 나와요? A에. 그래서 단독 신청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세트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여러 개.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다? 두 종류. 원칙은 공동, A는 단독 신청이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 이제 등기 종류를 잡았으면 지난번에 했듯이 읽어봐요. 무슨 등기? 말소.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거기서부터 헷갈리니까 하는데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거든. 권리적 측면. 권리적 측면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말소 등기는 원칙상 뭐다?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성락서를 써줘야 되거든. 그러면 성락서가 잊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성락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다음 중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우리 인감 증명이라는 것은 서류를 잊어. 그러니까 서류를 잊어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감의 그 서류의 진정성을 살려놓기 위해서 인감을 붙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 밥상을 차려놓고 가라고 일단. 자, 그다음에 세 번째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있어.
이것도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요.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간다. 직접 방문해야 하네. 그게 방문 신청이야. 집에서 신청해요. 집에서 신청해요. 전자 신청. 집에서 신청해요. 그랬더니 집 신청이래요. 전자 신청이죠. 전자 신청.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러면 항상 뭐라고 풀어야 돼요? 등기 신청. 변수가 또 두 개가 있네. 읽어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의 애가 아니야.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이 되고 집에서 신청하면 뭐예요?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을 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사용자 등록이야. 그게 사용자 등록.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 사용자 몇 자예요? 사용자 몇 자? 사용자 이제 몇 자라고 그랬더니 쓸지도 몰라. 사용자 세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유효 기간은 몇 년? 3년이야. 그럼 3년의 갱신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일단 전자 신청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자, 전자 신청. 등기 신청 나오면 이제 방문 신청이냐 전자 신청이냐 이걸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인감증명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공인 인정서라는 제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인감증명이 나올 때는 단서가 붙어요. 전자 신청은 제외. 방문 신청에 의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앞에 전자 신청인지 방문 신청인지를 전제 요건 두 개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제3자라는 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프린트가 들어가려면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제3자.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야. 자,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그래서 이 제3자에 의한 신청은 독자적 문제보다는 지문으로 늘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 미리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미리.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뭐냐?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봐봐요. 요거는 A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B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이게 상속 등기잖아. 이게 상속 등기. 자, 살아생전하면 뭘까요? 살아생전 주면 뭐예요? 증여.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야. 그러면 요게 이제 상속 등기가 되나요? 그럼 요 관계하고 이제 요 관계를 한번 봐봐요. 다른 사례예요. A가 뭐 집을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래요. 근데 자, 매도인이 뭐예요? 팔았죠. 근데 법률행위를 다 못하고 돌아가서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어. 가로사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잔금도 이전 등기도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A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A 자식이 뭐예요? A 다시로 봐봐요. A 다시. 이때가 바로 상속인이잖아. 그럼 잘 봐봐요. 지금 봐봐요. 자, 읽어봐요. 지금 상속 등기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 완전 다른 내용이야. 상속인 등기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가 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잖아. 그러면 이때 상속인은 뭐다? 읽어봐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아 달라. 아마 우리 형님들이 이제 한 끗 차이 헷갈리니까 지금 나오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MB라는 분이 뭐 영어를 바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포괄 승계인 등기 이렇게 바꿨던 거야. 그러면 거기 하나 이제 써요. 첫 번째 포괄 승계인 등기가 이제 탄생하게 되네. 자, 포괄 승계인 등기는 뭐의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야. 제3자. 그럼 오늘 이제 하나 잡았네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는 걸 잡았어요. 자, 두 번째. 그렇죠. 대위 신청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오늘 이제 대위 신청 또. 그렇죠. 대리인 신청.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리인 신청.
자, 그러면 이제 제3자위원 신청과 관련돼서 요 세 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고요. 그러면 요 포괄 승계인 등기하고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은 그렇게 뭐 민법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대의 신청에서 우리가 용어 상박이 있어. 그래서 밥상을 하나 채권해놔요.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채권자 대의 신청은 우리가 아주 개념을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출제된 등 구분 건물 표시.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 구분 건물 표시와 관련돼서 제가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가 대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의 신청에서 용어 상박이 있는데 그게 채권자 대의 신청과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3자에 의한 신청 얘네들을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네요. 한 세트. 자, 한 세트는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제 한 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원칙이에요.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고, 즉 임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A적으로 뭐가 있느냐? A외. A적으로 등기 강제하는 게 있어요. 등기 강제. 등기 강제.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외. 그래서 A외. 요 A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이게. 자,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세 개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법 몇 개월? 이미 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1개월. 이거는 어디를 강제하죠? 표제부를 강제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왜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할까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에? 1개월. 어디? 표제부. 그럼 봐봐요. 벌써 눈치 빠는 사람 봐봐요. 애가 집이 있다. 전부 불 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럼 표제부를 문 닫아야 되겠죠. 멸실 등기는 그러면 며칠? 1개월. 그럼 표제부.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이게 이제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이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명의신탁에서 강제해요. 자,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3년의 등기를 강제해. 3년. 이거는 주로 어디를 강제하느냐? 각구하고 얼굴을 강제해요. 각구, 얼굴.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몇 년? 3년. 그러면 3년을 등기하는 감자를 뭐라고 그러냐?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장기 미등기자. 뭘로 처벌받아요?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장기 미등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근데 A가 원래 등기 해가야 돼? 안 해가야 돼? 해가야죠. 등기를 안 해가니까 3년간 애한테 방치를 했어. 그러니까 애한테 등기를 맡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3년간 방치를 해놓으니까 뭐예요? B가 애한테 명의를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이걸 뭐예요? 명의신탁. 몇 년? 3년. 뭐예요?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여기 자주 출제돼. 이게 뭐냐면 어딜까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 자, 그러면 자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강제하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일단 기준은 이렇게 마련해 놓고 가자고요. 자, 읽어봐요. 뭐예요? 특별조치법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주요 글자는 5개라고 생각해요. 가로 열고 60일이라고 써요.
특별조치법은 60일의 등기를 강제. 요거는 얼구가 아니라 요거는 각구를 강제하는 겁니다. 각구를 강제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5개를 딱 이제 써봐요. 자, 이제 5개가 뭐가 있는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그렇죠. 중간 생략 등기. 자,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생략 등기. 또 뭐가 있을까요?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가 특별조치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검인계약서가. 자, 그러면 여기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강제를 2개 하네.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며칠의 등기를 강제하죠? 60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절차 종료. 사실 이게 등기소에 가는 과정이거든, 1년에. 그러니까 여기에 요 파트가 어려운 것은 여기에 몇몇 선생님들은 요 부분만 살짝 빼서 강의를 하거든. 봐봐요. 요 부분만 빼서 강의하고. 읽어봐요. 요 부분만 빼서 강의하고. 요 부분만 빼서 강의하고. 요 부분만 빼서 강의하고. 요 부분만 빼서 강의하니까 뭐예요? 어디가 이치가 선별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갖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읽어봐요. 검인계약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뭐다?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소유권 보전 등기 시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지금 이게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어디에서 뭐가 파생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밥상을 차려야 돼요. 저기 봐봐요. 게시. 그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원로, 이의신청.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원칙, 공동, 예외, 단독. 등기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제3자 회원 신청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 제3자 회원 신청, 포괄승계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럼 간혹가다 우리 봐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 회원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이제 지문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가 등기 강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외워야 돼요. 이제 외워서 써먹어야 돼요. 자,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즉 표제부죠. 표제부. 자, 그러면 분명히 신탁은 몇 년? 3년. 몇 건의 장기 미등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각구 얼굴을 등기를 강제하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각구 얼굴. 그렇죠. 각구 얼굴. 안 미쳤어요. 각구. 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검인계약서. 그다음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저만 실력이 늘어요. 저만 자꾸 외워야 되네. 그렇죠? 본인이 외워야 되는데. 저만 자꾸 이제,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시법만 26년 차인데, 26년 동안 뭐, 눈 감고도 설명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26년 하는 사람하고, 올해 깨끗해 한두 번 듣는 사람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요 정도. 한 번, 두 번 들어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대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 막 들이대야 되는 거야. 들이대야 돼요. 등기만 보면 어머 무서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기구 봐봐요. 무슨 신청이 뭐예요? 기구.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이 나와. 당사자 신청. 그럼 당사자 신청 봐봐요. 당사자 신청 여기 전부 걸려 있어. 봐봐요.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읽어봐요. 여기에서도 당사자가 방문하든지 전자하든지 여기 봐봐요. 신청 여기는 뭐예요? 다당. 이제 당사자 신청밖에 안 달려. 당사자 신청. 저기 이게 체계가 안 되면 맨날 당사자 신청. 이제 지금 이제 이 시간 전에는 뭐밖에 안 들렸어요? 등기. 이번에는 신청 이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신청. 그러니까 이걸 세팅을 먼저 하더라고. 그러면 당사자 신청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몇 개 지문 봐봐요. 몇 개 지문이 있어요?
7개 지문. 이게 단골 메뉴야. 단골 메뉴.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메모란에 가서 요걸 세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요. 또 하나.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메모란에다 요거 하나 딱 적어놔봐요. 자, 이렇게 이제 넓게 써봐요. 넓게. 거기 메모란에 넓게 써봐요. 자, A가 B한테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요 세팅이야. 요거야. 매매. 자, 매매는 그러면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매매는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이거라는 거야. 매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매매는 그러면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쌍무. 쌍무는 동시인 관계가 있거든. 그러면 문제 나가요. 매매는 매매계약 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인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저기 특별조치법에 걸리는 거야. 특별조치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니까 언제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쌍무계약이 중요하고 편무계약이 중요하냐? 정의는 쌍무예요, 편무예요? 편무죠. 그럼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의는 뭐예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이제 쌍무냐 편무냐.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그래서 민법을 거진 설명을 한다고. 민법을 깔고 간다고. 이제 요즘 따라 이제 민법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민법에 기초공사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법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민법이 어떤 썰 먹을 만큼만 설명을 해놨다고. 등기법에서 이제 써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매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이 사람은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자기가 직접 써봐요. 한번 써봐야 돼. 스케줄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매도인은 그러면 매수인은 결론적으로 사인이에요? 사인이죠. 이 사람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인이잖아. 사인. 일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널널하게 써놔요. 사이사이에다 뭔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잘 등기법을 해석을 못해 간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인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인. 여도 사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매수인이죠. 그럼 써요.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잡아야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 서류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어. 무슨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죠. 권리자가 없어. 단독 신청이죠.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할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저기 계시잖아.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그럼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필정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죠. 이거 묻고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당사자. 아까 당사자라고 그랬잖아. 당사자.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당사자 신청. 그럼 요 옆에다 조그맣게 쭉 해서 이렇게 그려요. 이게 뭘까요? 집이 아니에요. 등기소예요. 그렇죠. 등기소. 그럼 당사자가 이제 등기소로 방문한다. 방문 신청이 돼.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이. 당사자 게시해지면 신청이고, 관공서 게시해지면 적탁 등기고, 등기관이 게시해지면 직권 등기고,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 전부 저게 걸리는 거야. 이제 생각을 해봐.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 요거 사실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오전에 뭐 해쳐 모여가지고 집 싼 거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거 뭐 등기소에 모시고 가면 돼. 여기 등기관이 앉아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는 거야. 그러면 요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발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다른 색깔로, 검은 색깔로 딱 틀을 잡아놓고 무슨 의미인지를 잡아나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읽어봐요. 맞죠? 사인. 요거 저 뭐예요? 사인.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이게 바로 민법에서 배웠던 실체관계야. 아, 이게 실체관계구나. 여기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가 뭔지도 실체관계를 뭔지도 모르고 실체관계라고 그래.
그러면 실체관계라는 것은 자 그럼 봐봐요. 요 사인의 권리의무와 사인의 권리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실체법이 돼. 그래서 실체법. 그러면 사인 간을 규율하는 법 대표적으로 뭐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은 무슨 법이다? 바로 실체법이 되는 거야. 실체.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야. 내용. 이 실체라는 의미는 법상에서 내용이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데는 내용을 해석하는 게 즉 법률행위 해석이 되거든. 그럼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러면 이제 써먹어 봐야 돼요. 봐봐요. 저는 물고기가 우리 봐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고기를 잡아서 줘야 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봐봐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고 싶어. 뭐요? 정여주죠. 정여. 그렇죠? 정여. 등기 원인은 정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꾸 생각. 그래서 등기부를 그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똑똑하셔. 야, 나하고 뭐 정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하고 주고받고 통장으로 매매하자. 짜자. 그렇죠? 짜자. 맞아. 매매. 그렇죠? 매매.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래는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매매 뒤에 정여를 감춰서 이게 바로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럼 실체 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판례는 그래서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단속 규정. 그러니까 실체 관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실체 관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 지금 이거는 정립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떠오죠. 자 눈물이 나요 요즘은. 자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대표 순서가 뭐예요? 지적이잖아. 지적. 사실관계가 뭐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거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도 모르고 권리관계도 정립을 모르는데 어떻게 등기 지적을 배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실체관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실체관계가 제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관계라는 걸 하나 써놓고 그럼 사인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써요. 이게 절차관계. 자, 여기 그래서 무슨 법? 절차법이 돼. 절차법.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무슨 법이 돼요? 바로 절차법이 되고 민법은 실체법이 돼. 민법.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도 모르고 절차법도 모르고 이걸 배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관계를 그럼 다른 색깔로 이제 몇 관계를 이제 들려보자. 이거 봐요. 당사자가 뭐 써요? 매매계약서를 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매매계약서를 한번 써봐요. 매매계약서. 근데 매매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또 매매계약서의 의미를 파고. 매매계약서의 의미는 이거예요. 매매계약서. 혹시 우리 이제 민법 선생님 매매 부르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읽어봐요. 무슨 행위가 될까요? 법률행위.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등기 원인.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 정서라고 그래. 등기 원인 정서. 무슨 정서? 등기 원인 정서. 그러니까 등기 원인 정서의 개념을 잡아내잖아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다. 요 관계. 자, 이거는 그냥 생각 마음 가는 대로 감을 이렇게 잡아놓으라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거짓말해야 안 해? 당사자는 하잖아. 다운계약서 쓰잖아요. 다운계약. 계약서, 다운계약서. 그럼 계약이 부실해야 안 해요? 부실하죠. 그래서 부실계약이라고 써요. 자, 부실계약. 그럼 이제 흐름을 잡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부실계약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검인계약서가 나오는 거야. 검인계약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뭐예요? 검인계약서는 불충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정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렇죠? 이제 해피. 그러면 자 그래서 검인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부실계약이 나오니까 등기도 뭐 해지죠? 부실해지잖아. 그래서 무슨 등기가 나와요? 부실 등기가 나와. 그러면 등기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공신력이 불인정돼. 그래서 등기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공신력이 불인정되면 거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공신력 불인정 이면에는 뭐가 있다? 전주에 배웠던 이거 봐요.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등기 추정력.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인정, 등기 추정력은 인정 불인정? 인정. 그렇게. 그러니까 요 관계 시스템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 관계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살이라고 생각하고 뭐요? 사랑의 큐피트를 한번 쌓아봅시다. 그러면 써세요. 그래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안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또 한번 써세요. 그래봐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또 한번 써세요. 그래봐요. 그러면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마지막으로 써세요. 해봐요.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더 잡고 잠시 쉬어야 돼요. 지금 쉬고 싶은데 여기서 잘라주면 화장실 들어갔다가 지금 자르고 나온 거라 느낌이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좀 쓰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거 봐요.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죠. 그러면 여기다 써요.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누구한테?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러면 요 B가 A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네. 근데 이번엔 거꾸로 해볼까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받아가죠. 그러면 불이익은 누가 받아요? A가 받죠. 제발 좀 등기 좀 받아가 임마. 받아가. 이렇게 받아가는 게 뭐냐? 이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야. 그럼 우리 판례는 등기 인수 청구권도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가능하자는 판례가 있어. 자, 봐봐요. 여기에서 한 키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누가, 읽어봐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인수 청구권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등기를 받아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권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 그렇죠? 읽어봐요. 사인, 공통점은 그래서 사건, 사법상 행위.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가 되는 거야. 실체법상 권리가. 한번 개념 하나 잡아봅시다. 여기 찍어주는 데만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을 갖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협력 상대방이죠. 협력할 자. 그러니까 협력할 자,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오죠.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잡아낼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번에는 사인이 몇 사람? 공동 신청이네.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거든. 뭔가 깨야 돼. 뭔가 감을 잡아주고 쉬어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의 신축, 단독. 그럼 건물의 신축은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럼 A는 어디로 가야 돼? 사인이. 그러면 이렇게 걸어놔요.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란. 지금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의 차이도 모르고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란 읽어봐요.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니까 공법상 행위가 되는 거야. 공권이면 공법상 행위.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가 되는 거야.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라는 거야. 절차법상 권리. 그러면 사인이 한 사람이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 단독 신청이야. 두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죠. 공동 신청. 그러니까 꼭 여기 공동 신청을 착각하면 안 돼. 얘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혼자 가면 단독,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라는 걸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단독 신청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X 공동 신청과 단독 둘 다 인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요 앞으로 제가 항상 이게 기본 샘플이야. 요거 돌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요 관계를 머릿속에 딱 그려놔야 돼. 이게 그려놔야 돼. 가장 기본 사례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